우선은 재단 업데이트 몇 가지 드리면요. 네, 재단 업데이트 먼저 저희가 지금 5월 먼저는 DDF 이제 매칭이 7월 1일 이후부터는 현금 기부는 이제 원래 있다가 없어졌지만 DDF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80%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다음 회기부터는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이제 마감 기준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80% 매칭이 되고요. 혹시 지금 6월 달에도 좀 올해 회기에서는 마지막이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는 분들은 아마 80% DDF 매칭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 6월 달에 내시는 것들은 80% DDF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출하신 것들은 이제 지금 제출하신 것 중에서 승인이 안 된 거, 네, 그렇죠? 승인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선 80% 매칭으로 바뀌어줘야 되니까 그 기금도 바뀌어줘야 되고 예산도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기금이 5만 불이었던 게 4만 6천 불로 줄었으면 예산도 5만 불에 맞춰서 짜여져 있던 게 4만 6천 불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걸 업데이트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연락들이 가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데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기기금의 그 밸런스 잔액의 여부에 따라서 승인된 것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도 6월 달에 해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현재는 모르고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6월 말 가이드라인 중에 예외적으로 장학금은 장학생 신청서는 5월 31일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않고요. 기존대로 6월 30 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지막에 막 변동되는 것들이 많은데 장학생은 대부분 뭐 100% 장학금이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월드펀드에 의존을 해서 될지 안 될지 하면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승인이 돼놓고 나서 월드펀드가 없어요. 뭐 이러면 장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요. 차라리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이사님들이 배려를 오히려 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가 이제 항상 매년 들어오는 신청서의 평균의 숫자를 이렇게 이제 개런티를 어떻게 보면 따로 빼놓은 거죠. 왜냐면 이제 장학생에 대한 올해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학생 신청서는 기존대로 원래 6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올해 가을 학기에 출국을 하거나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감일은 계속 6월 30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장학생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큰 변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온라인 코र्스도 가능하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출국을 하지 못하고 유학하는 나라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예산을 짜시는데 생활비 들어가는 것들, 뭐 렌트나 뭐 이런 것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장학생이시라면 그리고 장학생을 지금 신청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장학생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프로젝트들이 마찬가지지만 사전심사를 미리 빨리 받고 그 다음에 사전심사를 받으셔서 오케이 이 초청 분야에 이렇게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본 서류 내시면 저희가 사전심사를 해서 초청 분야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컨펌을 받으시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에서 초청 분야에 맞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신 경우에는 제출을 하셔도
이미 사전 심사에서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에서 다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수고를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 담당 직원, 본부 직원에 연락을 하셔서 초점 분야의 적합성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적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 뭐 보강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아니면 보충 서류는 어떤 것들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초점 분야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쪽에 보조금도 신청하실 수 있고, 더불어 환경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장학생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맞네요. 네. 환경 분야는 6월 31일까지 안 되네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환경 분야라는 것 자체가 7월 1일 이후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인도주의 프로젝트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모든 다른 6대 초점 분야, 기존 초점 분야 분들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데, 환경 쪽 장학생분은 7월 1일 이후기 때문에 네, 요번 가을 학기는 안 되고 봄 학기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환경 쪽을 혹시 사라 프락 선생님께서 환경 쪽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혹시 그러면 또 더 클리어하게 가이드라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승인 받으신 보조금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으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중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일 거예요. 한 달 정도, 대략 정도로. 재정 시스템 업데이트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하면, 만약에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대략적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또 정확한 날짜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또 날짜를 궁금해 하시고, 그래야지 또 뭐 프로젝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 우선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출하고 하실 때 그 호스트 스폰서에서, 아니면 국제 스폰서에서 돈을 받으시는 거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호스트에서 받으시는데, 신청서 제출만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강조를 해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행 정보까지입니다. 은행 정보도 5월 31일 안에 입력을 하실 때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은행 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는 완전 컴플리트하게 완전한 것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순서로 따지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새벽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정말 깨우고, 그분이 또 상대방 깨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시간을 다투면서 했었는데요. 은행 정보까지입니다. 마이 로타리에 들어가셔서, 보조금 센터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조치에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조치에 가시면 그 GG에 있는 GG 넘버가 있고, 오른쪽에 은행 정보라고 이렇게 물음표 빨갛게 있고 은행 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똑같이 계좌주, 계좌 소재지, 계좌 서명일, 입금되는 기부금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서 업로드하기 뭐 이런 걸 하신 다음에 밑에 은행 정보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글로벌 보조금 앞으로 하실 때, 아니면 세미나를 하실 때 은행 정보를 함께 제출을 하시는 게 승인에 유리하다. 그리고 빨리 보조금 받는데 유리하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클럽이나 지구의 통장 사용하고 계신 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새로 각각의 GG마다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개인 통장은 안 되겠죠. 노타리한 분의 사적인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당연히 백신 구입은 가능하지 않으시고요. 노타리 보조금을 통해서는 안타깝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신, 그 다음에 마스크, 뭐 소모품 이런 것들 안 되고요. 근데 백신 활동을 위한 의료기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압 차량 뭐 이런 것들, 음압 차량,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근데 단순히 코로나 환자를 이동을 하기 위한 앰뷸런스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백신 냉장고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 산소호흡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또 여러 가지가 왔는데요. 제가 인도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정말 찾고 계시니까요. 많은 도움을 찾고 계시고, 그 다음에 GG 그 글로벌 보조금 애플리케이션을 워낙 많이 쓰시다 보니까 국제 스폰서가 또 많이 필요한 것도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쪽 클럽과 이쪽 클럽과 해서 같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 클럽에서 할 수 있는 게 10개가 맥시멈이거든요. 아니면 한 지구가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게 10개가 맥시멈인데, 그게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클럽은 아는 데가 없고, 그러면 국제 스폰서는 필요하고, 그래야지 신청서 자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혹시 뭐 DDF는 못 도와주거나 현금은 못 도와줘도 국제 스폰서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라도 국제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매칭이 되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그 해외여행, 로타리 지원금을 받으신 상태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인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어디죠? 또 뭐 타이완도 그렇고 정말 완전 청정구역이던 곳들도 막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지금 재단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받은 건 9월 말로 들었는데요. 이게 6월 달에 또 이사회를 하면서 이게 9월 말 이후에는 로타리 지원금으로 여행이 이제 BTT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직업 연수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상황을 더 지켜보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계속 안 될지 아니면 이게 연장이 될지는 향후에 또 다음 달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로타리 지원금을 받으시고 하시는 그 VTT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데 신청선 그러면 저희 뭐 새해 회계하면서 VTT 하려고 다 얘기해놓고 하고 있는데 신청선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제출하세요. 계속 사업 자체를 못 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실 수 있는데 여행 날짜가 이제 뭐 여름에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9월 말대로 안 되고요. 10월도 아니고 11월 뭐 12월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좀 미뤄 주셨으면 좀 상황이 안정화되고 나서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서는 제출하실 수 있고요. 그럼 승인이 그러면 10월, 11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승인해 드려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승인하고 했지만 승인해 드리는데 대신에 그 지원금은 페이먼트는 그쵸. 그 로타리 지원금은 여행 금지가 해지되고 나서 그리고 정확한 날짜가 비행기 티켓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여행 일정이 컨펌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보조금 이제 또 새로운 획이 맞아서 뭐 글로벌 보조금 하고 싶은데 국제 스폰서를 찾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매치 메이킹 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그 이슈를 있으신 분들 중에 연락을 저희 본부에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제가 지금 이제 로타리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노랗게 돼 있는 게 제가 채팅에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여기 stewardship department at florida.org로 stewardship 뭐 좀 문제가 있다. 이 보조금 지구 보조금이든 글로벌 보조금이든 좀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보조금 담당자 저나 메리 선생님이나 해당되는 지구의 직원을 참조로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 내용이나 자료 정리를 가능하면 한글과 영문이 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보고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최종 보고서가 있고 중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작성하시려고 하실 때 맨 위에 벌써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가정해 보기에는 이분들이 1년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무조건 최종 보고서를 내시고 무조건 이 보고를 종료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셔서 하시나라는 게 여러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1월에 승인을 받으시고 3월에 보조금을 받으셔서 근데 받았다고 바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수도 있지만 뭐 기구도 구입해야죠. 기다려야죠. 오더하고 또 뭐 한두 달 뭐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기구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생 모집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뭐 여름에 뭐 방학이에 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보자면 뭐 7월, 8월 넘어서 이제 8월부터 해서 뭐 9월부터 실제로 수업이 됐어요. 그래서 20명 학생들한테 첫 번째를 해서 12월에 마쳤어요. 그리고 계속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시고 이러면 중간 보고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보고서가 accepted 된 날로부터 또 1년을 또 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2년 계속 프로그램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나 보완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고서에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에 뭐 마쳤으면 최종 보고서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고서를 보면서 이 프로젝트의 실패, 성공 여부, 실효성 여부, 지속 가능성 여부, 현장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보고서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이퀴먼 사용하시는데 예산에 뭐 얼마 쓰시고 근데 이미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신 거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1년이 찼다고 이해를 하셔서 그런지 바로 보고서를 내버리시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여쭤보기도 해요. 이메일로. 이거 중간 보고서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최종 보고서로 내신 거예요? 그렇게 여쭤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좀 되시고 인풋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정책 규약집에 보면 한 협력단체나 한 그 수혜자한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 수혜단체나 한 협력단체에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것만 계속 도와주는 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의 기준이 얼마냐? 뭐 금액적으로 얼마를 말하는 거냐? 뭐 어떻게 되냐라고 있거든요. 그게 금액이 언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협력단체나 한 특정한 수의 시각장애인 분들이라든가 뭐 농아분들이라든가 뭐 척수장애인 분들 뭐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딱 특정한 수혜자분들 할 때 그것을 이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보고서가 너무 잘 돼 있고 계속 오는데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매칭 그랜트 때부터 해갖고 글로벌 보조금 시작한 지 2013년부터 계속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조항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같은 단체에 계속 매년 하면 이거 약간 지속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의료 쪽이어서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한 단체에 계속 이렇게 워낙 탄탄하게 보고서가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금액도 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미와 2 밀리언을 얘기하셨거든요. 200만 불.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단체 작년도 받고 재작년도 받아서 이미 10만 불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안 해줘요가 아니라 200만 불이면 한 수혜적이나 한 지역이나 한 협력단체에 200만 불이라는 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넘어가는 거를 너무 초과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때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다시 보고서로 들어가면 보고서나 과거에 하셨던 것들이 보고서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이 프로젝트의 정당성과 타당성과 실효성과 적합성 모든 것들을 증명하시는 좋은 강한 것들이 됩니다. 네, 열심히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방송 마칠게요.